혹시 다음에 세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첫 번째, 블로그에 글을 10개 이상 썼는데 문의가 안 왔다. 둘째, 글을 아무리 열심히 써도 지수가 안 오른다. 셋째, 분명히 내 글이 상에 노출됐는데 문의가 안 온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블로그 세팅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이 영상만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셔도 500만원, 1000만원 더 버실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운영 중인 블로그 옆에 켜두시고 하나씩 그대로 적용해보세요. 첫 번째, 블로그명에는 내 핵심 상품, 서비스, 가치 중 한 개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앞에 제 블로그 글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셨다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여기 제목은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자기 블로그명은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블로그 이름에 업체 번호를 써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무조건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고요? 이미 글을 읽기도 전부터 광고 같잖아요. 물론 이렇게 번호 쓰시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해요. 내가 고객이라면 정말로 이 블로그의 글을 읽고 싶을까? 조금이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바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블로그명은 내 블로그 들어가셔서 관리를 누르시면 바로 첫 페이지에서 고치실 수 있어요. 블로그명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소개글이에요. 블로그명을 이름이라고 한다면 소개글은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이용하는 목적은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잖아요. 이때 소비자, 검색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저는 당신께 광고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라는 걸 어필해야 하는데요.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소개글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소개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권위, 그리고 스토리를 엮어서 쓰시는 걸 추천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좋은 후기가 있는지, 얼마나 좋은 재료를 쓰는지 간단하게 쓰고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사업 철학, 블로그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짤막하게 써두시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성스럽게 소개글을 쓰는 블로그는 많이 없거든요. 어렵기도 하고 귀찮으니까요. 그래서 소개글만 잘 써도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진심이구나,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쓰네? 와 같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소개글 대충 쓰시거나 안 쓰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 딱 10분만 알람을 켜두고 소개글을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랄게요. 어차피 200자밖에 안 하잖아요. 막상 쓰면 금방 쓰실 수 있어요. 소개글만 바꿔도 전보다는 훨씬 블로그가 믿음직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블로그 주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개글 아래에 보시면 내 블로그 주제 보이시죠? 블로그 주제를 설정해서 글을 쓰게 되면 주제 C랭크라는 걸 쌓을 수 있어요. C랭크는 맥락, 내용, 연결된 소비 생산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블로그의 신뢰도를 정하는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특정 관심사에 관해 깊이 있게 쓴 글이 많다면 같은 주제에서 내 글을 잘 노출시켜주겠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내가 병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건강과 관련된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아직 본인 주제가 명확히 없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주제 없음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내 블로그의 방향성이 명확하다면 주제를 미리 설정해서 C랭크를 처음부터 잘 쌓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로그에 들어가는 기본 서체예요. 가끔 블로그 글을 엄청 작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바일에 특화된 글을 쓰시기 때문이거든요. 이 글을 보시면 글자가 작으면 모바일에서는 예쁘게 보이는데 PC에서는 엄청 가독성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 서체를 아예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건 블로그 설정의 왼쪽 창에서 기본 서체 설정을 통해 관리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크기는 16, 글씨체는 나눔 고딕, 바른 고딕, 나눔 스퀘어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는 것인데요. 만약 후기 형식의 블로그를 주로 운영하신다면 바른 히피 글씨체도 좋아요. 여기서 핵심은 가독성이에요. PC, 모바일에서 둘 다 잘 보이게끔 세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글자 크기는 제가 블로그 글 몇천 개를 쓰면서 다 일일이 테스트 해본 거니까 16으로 믿고 설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내가 열심히 쓴 글을 남이 함부로 가져가길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내 글을 훔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막는 방법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설정은 어렵지 않아요. 기본 설정, 사생활 보호, 콘텐츠 공유 설정에 들어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을 사용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소중한 콘텐츠 꼭 보호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프롤로그도 내 블로그 컨셉에 맞게 설정해주시면 좋아요. 아마 블로그 돌아다니시면서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가장 먼저 보이는 블로그, 그리고 글이 먼저 보이는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걸 여기서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이미지 위주, 즉 미용실이나 여행, 음식점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이미지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사용자 입장에서 블로그가 훨씬 가독성이 좋고 와닿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정보성, 특히 신뢰가 중요한 업종의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무조건 글 강조 유형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외에도 노출수나 노출 순서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건 하나씩 눌러보고 적용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수정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씩 눌러보면서 적용해 보세요. 블로그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아지실 거예요. 다음으로 상단 메뉴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상단 메뉴는 앞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블로그 상단 카테고리가 보이게끔 해주는 것인데요. 저는 마케팅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플레이스, 브랜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등 사람마다 관심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글만 더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고객이 오랫동안 내 블로그에 머물수록 더 설득을 당하게 되고 그게 전환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단위의 카테고리만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세부 카테고리까지 전부 세팅이 되니까 내 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컨텐츠를 상단에 배치해 보세요. 이런 게 쌓이면 체류 시간이 늘고 체류 시간이 많이 쌓인다면 알고리즘에서 이 블로그는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준다고 인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신뢰할 수 있는 블로그가 되니까 상위 노출도 훨씬 잘 될 수 있어요. 잊지 말고 지금 카테고리 상단에 꼭 설정을 해주세요. 블로그 자체 카테고리 설정도 어렵지 않아요.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서 블로그를 누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테고리 추가를 통해서 쉽게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어요. 구분선을 넣거나 빼면서 주제별로 가독성 좋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블로그 자체에 기본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래 보시면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라는 게 있죠. 이걸 선택한 카테고리가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클릭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 카테고리는 자기소개나 아니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주제가 담겨있는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내 블로그에 오래 머물게 되고 체류 시간이 높아지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쌓이다 보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블로그 지수나 신뢰도가 오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페이지당 글 개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카테고리 위에 보시면 페이지당 글이 보이시죠? 페이지당 글 개수가 뭐냐면 말 그대로 한 페이지에 내 블로그에 쓴 글이 몇 개가 나오게 할 거냐는 뜻이에요. 만약 페이지당 글 개수가 많으면 글 한 개가 끝나도 내가 이전에 쓴 글이 계속해서 쭉 나오는데요. 이걸 한 개 이상으로 설정해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는 글 5개를 읽어도 페이지 뷰가 딱 하나만 나와요. 원래는 5개의 글을 읽으면 조회수가 5가 돼야 되는데 4만큼 조회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블로그 성장에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조회수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글을 읽고 좋아요, 댓글, 스크랩과 같은 리액션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글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스크롤을 쭉 내리는데 댓글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글이 나온다? 그럼 그때 집중력이 확 사라지게 되고 아무리 좋은 글을 읽어도 댓글이나 좋아요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읽어보셔도 생각보다 엄청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스팅에 댓글, 좋아요, 스크랩은 그 포스팅 지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C랭크와도 사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사용자에게 얼마나 즐거운 경험을 주느냐에 따라서 문서 출처의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즉, 내 모든 글에 댓글과 좋아요가 많을수록 블로그 지수나 상위 노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페이지당 글을 1개로 설정해 주세요. 자, 오늘은 블로그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블로그 세팅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제 직업 특성상 블로그 마케팅을 하시는 전문직 대표님들을 정말 많이 뵀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클릭률, 가독성이 떨어지는 걸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글을 열심히 써도
사람들이 읽지 않으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꼭 오늘 내용,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잘 수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전보다 블로그가 깔끔해지고 눈에 잘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자영업자 혹은 마케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블로그, 플레이스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라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돈이 되는 마케팅 노하우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혹시나 영상을 보고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블로그 세팅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